아역 배우 시켜주겠다. 백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한 기획사 대표가 전속 계약을 맺으면 이제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출연을 시켜주겠다고 하고 2018년부터 4명의 학부모에게 또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서 3,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적게는 570만 원, 많게는 1,450만 원까지 받았는데 실제로 이 아이들에게 돈을 쓴 것은 아니고 나중에 자기가 진 빚을 갚거나 이런 데 썼다고 합니다. 자, 승희 의원님, 기획사 대표가 캐스팅을 꽂아 넣을 능력도 의사도 없는데 내가 당신 아이 주연급으로 내가 꽂아주겠다. 자,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자기 빚잔치 하는데 쓰고 말이죠. 이 사람 아마 굉장히 언변이 화려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해서 또 다른 어떤 연예인으로서 성공했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망을 갖고 있는 그 부모들의 생각을 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능숙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어떤 기획사라든가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모들의 그 열정을 사실상 이용해서 자기의 빚을 갚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당연히 드라마, 영화의 주연급으로 꽂아준다고 했으니 그래서 부모들은 네. 지갑을 열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렇죠. 당연히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사기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편취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왜 못하느냐, 출연이 안 되느냐고 얘기하니까 이 대표는 또 협박까지 해버립니다. 아하. 그 협박이 어떤 거냐 하면 전속 계약이 지금 7년, 우리 법상으로 7년까지 단데 어쨌든 전속 계약 기간 동안에 아역 배우로 아예 활동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만약에 라고 겁을 준 말이죠. 겁니다. 아역 배우인데 그 7년 동안 공백이 생긴다? 네. 사실상 연예계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른이 되는 거죠. 아역 배우인데 7년이 지나면 어른 배우가 되는 그러네요. 거죠. 못하는 거죠, 아역 배우로. 참. 예. 자, 소장님. 네. 소장님도 이제 그 걸그룹 하실 때 네. 상당히 좀 어린 나이에 이제 데뷔를 하셨던 거잖아요. 아역은 아니었고 21살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떠신가요? 소녀죠, 이런 소녀. 예? 소녀. 그때는 이제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어렸을 때 아주 옛날이죠. 그때만 해도 사실 아역 배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였고 그런 걸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엄마들은 좀 그때 용어로는 치맛바람이 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확실히 틀려요. 요즘은 이렇게 연예인을 만들고 싶고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건 마치 저희가 예전에 예체능 전공하는 아이들 뒷바라지 하듯이 그렇게 음악이나 체육이나 미술 하는 아이들 뒷바라지 하듯이 그렇게 부모님들께서 어렸을 때부터 딱 내가 이제 연예의 고시를 패스시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한류 문화가 워낙에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그런 방향이 어떻게 보면 빨리 준비하는 방향이 지혜롭다라고 평가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부모의 자식을 향한 애정과 마음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예. 자, 자기 혐의를 인정했을까요? 이 연예기획사 대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드라마나 영화를 찍으려면 전속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건 맞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속일 생각은 없었고 그리고 당장 이렇게 출연을 시켜준다고 약속한 바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하.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국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에서 이 그러니까 전속 계약을 맺고 그 비용을 오히려 그 아역 배우 부모들이 되는 이런 전속비라는 거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활동 비용은 오롯이 기획사가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지금 약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약관에 따르면 그 매니지먼트 계약에서는 이 아역의 부모님이 부담하는 것, 특히 배우들이 부담하는 경우는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이 본인은 지금 고의가 없다, 사기, 편취의 고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능력조차도 없었을 것 같고요.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아이들을 아역 배우 시킨다든지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게 없다고 아마 봤을 때 법원의 입장에서는 편취다.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기 범죄로 수차례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를 했고요. 특히 부모님의 마음을 이용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이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어떤 돈이라도 다 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했고 또 편취금 규모 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이 유사한 사건들이 많아서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좀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 자, 전속 계약을 맺고 목돈의 이 전속비를 냈어도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를 제공 안 한다. 그래서 운전도 엄마가 하고 의상 같은 것도 뭐 협찬이 아니라 직접 사 입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건 이 매니지먼트를 제공받지 못하니까 전속 계약을 깨자라고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럴 때 계약 기간을 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려고 한다. 자, 그런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역 배우를 꿈꿨던 딸은 연예계를 포기했습니다. 이게 전속 사기의 대단한 루틴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사건들을 꽤 많이 하는 편인데 대부분 똑같은 패턴입니다. 절대로 정상적인 에이전트, 정상적인 매니지먼트 기획사 같은 경우는 그 배우나 그 아티스트한테 그걸 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계약서가 구성이 돼 있고 또 그 계약서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 특약을 걸긴 하는데 그런 것만 꼼꼼히 보면 혹시나 그런 조항이 있다면 문제되는 조항이고요. 그리고 그걸 건다 그러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획사가 잘못했으면 출연자가 아니면 배우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손해배상도 안 물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라면요. 예. 승 의원님도 뭐 하실 말씀 뭐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게 정보 비대칭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사실 계약 맺고 난 다음 계약 해지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양원보 앵커를 몰라요. 그러면 양원보 앵커에 대해서 뭐가 말하고 싶으면 JTBC에서 그 정보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면 정말 이 사람이 당신 회사에 이렇게 출연을 시켜줬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정보가 공개적으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인물 정보가 조금 잘 활용되어서 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기 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